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로봇 네.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집에서 봤죠? 네. 저희 청소기? 로봇 청소기 들여가지고 이 친구 아주 똘똘하고요. 커피도 요즘에 로봇 카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로봇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로봇이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와서 나의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서 오늘만 힘드셨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생긴 로봇인가요? 저요? 네. 만들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상상을 해보면 솔직히 아직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열려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그렇지만 오늘은 로봇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 같은 존재들. 인간형.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 것을 알지만 인간처럼 움직이는 것. 바로 휴머노이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식이 막 쌓여가는 것 네. 같은데 과연 기술이 어디까지 인간을 닮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AI 토피아에서 쉽고 재밌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오늘의 지식텔러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철학하는 AI 전문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비즈니스 전공 김상균 교수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 자리에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교수님 진짜 네. 혹시 휴머노이드 아니세요? 저요? 좀 이렇게 점점 더 젊어지시는지 휴머노이드 모르겠어요. 만들려면 좀 더 잘생기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구분이 안 되면 안드로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그렇죠. 안드로이드.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또 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 존재가 이제 기사만 떠도 네. 뭐 난리가 날 정도로 네. 야 지금 저게 된다고? 저걸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도 휴머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는 사실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예, 예. 이거 얘기도 많이 전했었는데 예, 예. 사실은 그동안에 뭐 AI가 발달했다 이런 거랑 다른 차원으로 갑자기 좀 이게 뭐지 좀 위기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사람을 닮았다는 거, 사람의 행동을 담는다는 거. 맞아요.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모모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오이드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외모가 사람의 형태로 뭐 머리가 있고 두 팔과 다리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인간형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실제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꽤 있죠, 교수님? 언론에 보도되는 게 2011년 8월쯤에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조만간 휴머노이드 만들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때 약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때 일론 머스크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휴머노이드는 이런 겁니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사람이죠. 똘똘이 입고 있는. 예. 또 뒤에 일론 머스크도 슬쩍 서 있어요. 쭉 서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웃으면서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이게 되겠냐. 네. 이렇게 춤추는 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말들이 많이 이런 걸 있었어요. 만들겠다는 어떤 네, 선언 같은 계획이었어요. 자리였던 이런 거예요. 게 곧 나올 것이다. 네. 다음에는 지금은 사람이지만 다음은 로봇이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네. 그랬는데 실제 올해 이제 봄에 나온 영상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오. 트윗을 멋있게 딱 했어요. 이제 네. 진짜 우리 된다. 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쫄쫄이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 올해는 됐습니다. 4년 만에 지금 이거 된 거예요. 사람에서 예, 잘 로봇으로. 추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잘 추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실제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이거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한 다리로 서 있으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도 커요. 맞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몸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와 정밀 제어 기술 이런 게 좋아진 게 확 드러난 거예요. 댄스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예.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것들 사실 아이언맨 영화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저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일단 시제품은 다 나와 있어요. 저중에 상용으로 판매되는 모델도 절반은 되고 절반도 그냥 어떤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동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상용 판매를 시작 안 했다. 그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앞서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포함하면 200군데가 넘게 설립이 되어 있고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패권을 쥐기 위해서 네. 앞다퉈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모든 국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를 띤 네. 로봇을 만들려는 이유가 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인간 형태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 팔이 4개 이런 거 만들면 또 좋지 않냐. 네. 좋죠. 또 생각을 해보면 다리 4개, 팔 4개 보면 되게 기괴하거든요. 이게 거미 같기도 하고. 네. 예. 인간 형태로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형 외모에 대해서 가장 선호를 해요. 거부감이 좀 네, 더 거부감이 있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지금 여기 소파, 뭐 물건, 모든 게 우리 몸 사이즈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여기 들어왔을 때도 우리처럼 뭐 1m 몇에 몸무게가 100kg가 안 되면 여기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팔이 4개인데 몸무게가 300kg이고 키가 4m야. 다른 스튜디오 못 종족처럼?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인간 형태의 공간이 최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한테 맞춰놓은 공간한테 얘가 맞추다 보니까 우리처럼 생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명 자체가 우리의 네. 외형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재밌는 게 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분들이 손가락 개수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5개가 최적이냐? 사실은 5개가 우리는 최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확실히 우리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아. 복잡함이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잡기도 쉽고 여러 그죠. 가지 활동을 하기에도. 근데 문제는 그럼 손가락이 하나만 줄어들어도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에 굉장히 복잡한 고민이 생긴대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를 본따서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어요. 네. 그럼 얘가 물리적으로 손가락이 이게 8개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뇌에서 생각하는 건 신호 체계가 5개씩 나가야 되는데 한 손당.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휴머노이드 만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어렵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작을 인간의 동작을 보고 제가 따라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맞아요. 5개 손가락 갖고 하는 동작을 4개로 재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정밀하게 막 요리를 하거나 뭐 네. 복잡한 물건 집거나 할 때 오동작이 자꾸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생기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 얘는 로봇이잖아요. 인간과 분명히 차이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휴머노이드 딱 보게 되면 일단 얼굴부터 다르긴 하죠. 생김새. 우리는 눈, 코, 입이 있지만 휴머노이드는 머리 부분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몸에도 센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외형이 많이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 생김새는 인간하고 비슷하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건 이제 쓰려고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 흔히 이제 업계 용어로 깡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 학습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몸은 어른만 한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를 어떤 용도에 쓸 거냐에 맞춰갖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사실 다르다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몸통은 크지만. 근데 이 아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학습시킬 거냐. 요게 이제 산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좋은 점은 오히려 휴머노이드가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습이 완료된 어떤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다른 휴머노이드한테 사실 깡통이지만 복사를 해주면은 얘는 마치 능숙한 전문가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 바리스타 기술을 배운 휴머노이드가 다른 휴머노이드를 딱 갖고 왔어요. 네. 얘는 완전 비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딱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얘는 바로 능숙하게 어제부터 커피를 계속 만들어 온 것처럼 네.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인 것 같다. 갑자기 막 20살처럼 그렇게 탁 점프를 할 그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오, 예.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인간은 뇌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미터 안에 있다라고 해도 블루투스로 해서 만약에 뇌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이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인간이 되면은 모든 가정은 파탄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설계인데 근데 휴머노이드는 반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좋은 게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공장에서 훈련할 때 20대, 30대만 갖고 훈련을 해요. 근데 여기서 훈련된 게 이제 서로 전역되고 나면 복제가 되니까는 그렇죠. 하루만 훈련시켜도 얘가 하루가 아니라 30일을 공부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걸 또 그 다음날 뭐 새로 생산되니까 카피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전달 학습이 아니라 얘는 복제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입니다. 그 휴머노이드가 지금 굉장히 막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발전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를 내가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안 하세요? 항상 고민하죠.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웬만한 건 다 시킬 겁니다. 또 AI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패턴 학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측해서 미래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미리 뭘 해놔야 되는지를 다 예측해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뭐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교수님 하고 싶은 거 네. 있으세요? 이거를 챗봇으로 할 때랑 몸이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져갖고 막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할 때랑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휴머노이드의 몸을 뭐 설거지를 한다, 빨래를 간다,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네. 존재한다는 관점을 주고서
얘가 제 대신에 사회적인 역할 중에 불편한 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악역을 담당하게. 그러면은 현재 휴머노이드가 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르탄버그라는 지역에 BMW 공장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이미 그 미국의 피규어라는 회사의 로봇이 들어가서 야간에 철망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야간에 하는 건 이제 당연히 사람 없을 때. 철망은 과거에 테슬라가 네. 철망 없이 실험하다가 인간 노동자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데 실험이 꽤 안정적으로 잘 돼요. 뭐 작업 속도나 또 정밀도가 인간보다 4배에서 7배 오히려 잘합니다. 이미. 그래서 BMW도 올해 안에 현업에 그냥 투입하겠다 바로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유니트리,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미 그런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조 로봇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조 로봇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를 사놓는다? 네. 사람이 하던 일을 그냥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절로 옮긴다, 그다음 민다. 이거라면은 제조 로봇을 이 축으로 움직여서 일로 들고 틀고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오면은 원래 사람이 하던 거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요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원래는 그런 작업들을 산업화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별도로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자동차만 디자인이 바뀌거나 공정이 바뀌면 또 개발을 해야 돼요. 가격도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조 로봇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은 사람이 담당을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의 일자리도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하기 힘들었던 네, 거지. 네. 근데 이 부분을 휴머노이드 담당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기피 하던 그 일을 로봇이 담당하고 그 사람은 더 나은 무언가 일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예. 걸로 네. 가야 할 텐데요. 뭐 이런 대규모 작업하는 조립 공장도 그렇고요. 그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비슷하지만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 뭐 아마존이 갖고 있는 물류센터 되게 많거든요. 물류 노동자가 워낙 많은데 근데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아마존이 대규모로 사람을 내보내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좀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되고요. 맞아요. 중요한 그런 거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게 어쨌든 사람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대체되는 거긴 해요. 이게 이제 AI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정말 10번을 왔다 갔다 할 일을 한 3번 정도로다가 아주 최적화된 경로로 옮길 수 완전 있죠. 효율적으로. 네, 이런 거는 사실 시간도 아끼고 배송도 빨라지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작업 공장이 크잖아요. 표준화돼 있고 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험하기도 좋고 성공이 있을 때 당연히 이익이 크니까 네. 거기서 먼저 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좀 작은 공장 또는 뭐 병원이나 호텔 같은 상업 공간 이런 쪽으로 그 얘네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될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예. 그 다음 단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도 잠깐 꿈꿨던 가정집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아직 네. 다가오지 않은 단계군요. 현재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예. 실험하는 것도 잠깐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기업은 노르웨이에 있는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저 기업이 지금 만들어 놓은 로봇 중에 네오 감마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저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 쫄쫄이 입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왜 이렇게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약간 북유럽 감성으로 그냥 옷을 입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유의 그 질감을 느끼게끔.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 실험하거나 판매하기 좀 어렵고 직원들 동의하에 실험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소기 돌리더라도 네.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약간 좀 아쉬운데? 너무 그 눈높이가 높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휴머노이드 잡으시겠네요. 저는 아까 그 원엑스에서 실험했던 영상 중에 예.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 네오가 일을 끝난 다음에 소파 끝에 앉아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거기에 무선 충전기가 네,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로 충전하는 거냐 예.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해요. 이런 거 그냥 네. 지켜보지 못합니다. 이거 이거- 가만둘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가 앉아고 주말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얘가 앉아 있단 말이야. 내 아니, 자리인데.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지금. 네. 다시 한번 저 자리군요. 요거를 우리가 가요. 미래에 용납할 이제 수 있을까? 집안 공간도 바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벽에 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상자 같은 거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얘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랑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서적인 불편함도 생길 겁니다. 저는 걸리적거리니까 딱 이 잘 때쯤에 철봉 딱 잡고 무서운데요?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 거죠. 박쥐처럼. 네, 그러고 있다가 일할 때는 내려와.
근데 지금 답은 대표님의 안 따지나? 아이디어는 그 어떤 개발자도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왜냐면 위쪽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생활 공간이 아래쪽입니다. 아니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통아저씨처럼 접혀가지고 깡통에 들어가는 지금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중국 회사가 이미 시도를 하고 있어요. 통아저씨라니 너무 통아저씨랑 좋은 딱 접혀가 아이디어가. 딱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 몸처럼 네. 만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이런 걸 고민할 정도로 지금 3단계 확산이 지금 정말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가정집에 들어왔을 땐 저도 이제 전자제품 회사는 그걸 고민해봤는데 얘가 동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몸을 360도 허리를 틀면서 만약 빨래를 개고 날러. 네. 이러면 인간이 보기엔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훌륭한 것 부딪힐 같은데요. 수도 있고. 좀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러울 수도 있지만. 야 저러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인간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는 몸을 마음대로 틀고 일하되 인간이 보이는 환경에서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심리적으로도 괜찮고 부딪힐 일도 적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누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힐지 학습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얘가 그 범위를 넘어서 갑자기 몸이 일로 들어갔다 이러면 막 튀어나와. 아 그치.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그럼 요즘에 재밌는 게 뭐 반려 로봇 아 그렇죠. 혹은 뭐 AI 스피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이 친구들한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기계가 아니라 네. 마치 이제 살아있는 존재처럼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제 친구도 네. 실제로 이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네. 인공지능 로봇의 이름을 네. 본인의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붙여가지고 오. 자꾸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옵티머스라고. 네, 옵티머스 물 떠와.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라서 음악만 틀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연습을 하는데 미리 옵티머스가 출시될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대도님 본인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어쩌면 좀 AI에 약간 이렇게 좀 어떤 감정적인 본인의 어떤 이런 이름을 붙인다던가 네. 감정적인 영역을 이렇게 좀 부여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회 현상인데 예.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한테 붙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반려동물한테도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죠. 예. 근데 지금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우리랑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그 반려 로봇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짜리인데도 이름 붙이고 거기 뭐 스티커로 붙이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해요. 생각을 못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대상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움직이는 게 핵심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게 뭔가 생명을 맞아요.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서 환경을 보고서 판단해서 행동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이 행동이 근데 반복적으로 왔다만 갔다 하면 행동 같지가 않은데 예. 뭔가 자율적인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개도님 얘기대로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반려 그런 휴머노이드가 왔을 때 뭐 보거나 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어쩌면 그냥 단순히 나의 일을 대신한다, 뭐 내 불편한 일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맺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네요. 예, 실제 우리가 챗봇을 보게 되면 챗봇에 이름 붙이고 챗봇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국에서도 보면 AI 그 챗봇만 봐도 네. GPT를 가장 많이 쓰고 한국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타라고 하는 챗봇 기반 서비스예요. 뭐 애인 역할 해주고 친구 역할 해주는 그게 한국 사용량 2위거든요. 제타라는 아이디어. 네, 제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단 말은 우리한테 단순히 뭐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네. 친구, 때로는 뭐 연인, 네. 동료 이런 것 쪽으로 자꾸 다가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네. 챗봇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네. 인공지능 스피커도 대화를 하니까 또 이름 붙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 수도 있겠다. 교수님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이름까지 갖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역할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 뭐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승려님인데 휴머노이드 등장했어요. 민다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스님이니까 피부가 이제 맨머리로 해가지고 서 있는 승려 로봇도 예.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 또 아직까지 로봇 형태는 아니지만 스위스에서는 머리 부분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어요. 또 실제 종교 시설에서 그래서 이제 사전에 신도들한테 알려주긴 하는데 예. 들어가서 만나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스님도 만나보고 예수님도 만나봤을 때 사람들 어떤 반응하느냐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진지하게 나와요. 대부분 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게 3분의 2 정도의 비율로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실제 고에서 열고 들어가면 격자무늬 뒤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처음에 한 말로 그 언어를 해주세요. 내가 만약 한국어로 처음에 말을 걸면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고 일본어면 이제 일본어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고민 상담 같은 거 종교적인 이야기 쭉 나누는 겁니다. 예.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신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너무 진지해서 성당에서 했던 스위스 실험 같은 경우에는 루체른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교황청이 허가해 줬다가 빨리 종료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정보다 실험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예. 와,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땐 다양한 실험인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 24시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목회자들을 계속 무한정 고용할 수도 없고 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앱으로 담아가지고 집에서도 종교적인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포교나 신앙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예전에 보면은 뭐 명언이라든지 네.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랜덤하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종교 그런데 그 자판기 같은 예,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다면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종교적인 해석, 답변을 준다라는 거니까 네. 사실은 종교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관계가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따른다는 게 종교적인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가 아티스트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이나 배우분들. 근데 이걸 창조할 수 있는 시대로 온 거죠. 애착이 형성돼가지고. 애착 형성.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 김상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휴머노이드가 어떤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고 나갈 건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교수님과 휴머노이드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기술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휴머노이드와 굉장히 친해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휴머노이드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들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내일은 조금 더 아주 좀 솔직한 질문 네. 그리고 답변 기대해도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AI 토피아를 향한 지식텔러 김상윤 교수님의 AI 이야기.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휴머노이드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